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이 말은 제임스 토빈이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5년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보다 주식을 더 선호하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달걀을 바구니에 담으려면 닭이 달걀을 낳아줘야 합니다. 저는 이 닭들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의 국가들로요. 한국 닭, 미국 닭 이런 식으로요. 즉 닭은 국가이고 달걀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닭이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의 종류에는 채권이나 주식, 예적금, ELS 등 여러 가지 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알을 바구니에 하나씩 담으면 이게 진정한 분산 투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은 닭에 달걀을 하나씩 담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닭에게 상처가 생기는 순간에 이 모든 달걀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모든 달걀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분산 투자는 여러 닭이 낳는 달걀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닭들은 닭마다 특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특성이 도드라지는 달걀을 선택해서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달걀을 모으면 하나가 상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다른 달걀들은 안전할 테니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면 닭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또 만지고 느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부동산 같은 자산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 같은 곳에 이자를 많이 주는 적금을 통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달 30만원씩 적금에 넣습니다. 3년이면 1000만원 정도 보여요. 이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거죠. DCA 전략으로 적금부터 천천히 쌓아가다 보면 부동산 같은 큰 알도 안정적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닭에 약점이 있습니다. 규제나 인플레이션 같은 국내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의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다 건너서 미국 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닭은 전 세계에서 원하는 닭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자본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이게 당연히 돈이 모이니까 부동산 시장보다는 금융시장이 아무래도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돈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미국 닭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점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환율 변동 이런 게 있는데 다 똑같죠, 어느 나라나. 그리고 또 하나의 닭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의 닭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닭의 강점으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보내고 받는데 적은 수수료 그리고 적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기 자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ETF가 생겨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을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하버드에서도 투자 자산으로 채택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담아두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약점으로서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지만 장기 보유를 통해서 또 계속 DCA 적립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사는 겁니다. 적은 돈이더라도 매달 10만원씩 비트코인을 삽니다. 가격이 높을 때도 가격이 낮을 때도 삽니다. 그럼 평균 매수 단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시장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흥분해서 한 번에 큰 돈을 넣었다가 가격이 떨어져서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건 사실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물론 가능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에겐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사게 설정해 놨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거죠. 여러분도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감정, 인간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의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닭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 닭은 전통 자산인 금과 은입니다. 이 자산은 손에 잡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ETF가 아니라 실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고 1000년이 넘게 사용한 돈이고 자산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뢰가 아주 굳건한 자산입니다. 정말 너무 중요하죠. 약점으로는 보관 비용이 들고 유동성이 낮지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닭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자산이 많이 오른다고 그럴 것 같다고 몰빵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만 몰빵해서 사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뉴스에 흔들리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거나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을 보고 전부 팔아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작을 미루는 겁니다. 돈 더 모아서 시작할게 이러다가 5년,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오늘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저희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이걸 하는 우리들은 상위 20판은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닭들이 낳은 달걀을 모아서 한 판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눌까요?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한다면 한국닭, 적금이나 부동산을 준비하는 것에 10만 원을 넣고요. 미국닭, S&P 지수 같은 거 있죠. 인덱스 펀드 그런 거에 30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한 20만 원 정도 넣고 금과 은에도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할당을 해서 돈이 모일 때마다 살 수 있게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것보다 더 적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이 비율만 똑같이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작은 금액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적금 계좌를 만들어 두고요. 자동이체를 설정해 둡니다. 두 번째로는 증권사 앱을 깔고 미국 ETF 하나만 골라보세요. 저는 S&P 500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투자하는 건 스파인, VO, IVV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는 SPLG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업비트, 빗썸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깔고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금을 살 돈이 있다면 금거래소나 실물금 파는 데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살 수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이 네 단계를 한 달 동안 완료를 해보세요. 완료를 한 후에 시작을 한다면 당신은 이미 분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아니 짧게 5년이라도 그 전에 이걸 완료하고 시작했던 당신에게 5년 뒤에 당신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구매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저장해둬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닭과 어떤 달걀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잘 저장해주는 수단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닭들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이야기들로 그리고 가장 와닿는 이야기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이 또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